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6월 7일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자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도 벌써 이제 일주일가량이 지나갔습니다. 참 매번 말씀드리지만 참 세월이 시간이 너무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근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그 글로벌 OTA들이 지속 가능한 여행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OTA들은 뭐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오늘 뭐 글로벌 부킹닷컴이랑 아고다에서 지속 가능한 여행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또 우연치 않게 시기가 겹쳤어요. 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 호주관광청이 그 호주관광교역전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요거 이제 그 설명회, 우리 참여사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5월에 홍콩 아트바젤 요거가 이제 마무리되긴 했는데, 요게 이제 그 가상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작게나마 그런 식으로 좀 마무리됐다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서울국제관광박람회가 그 6월 말에 열리죠. 근데 요거 이제 현장에서 데일리 뉴스를 배포했던 그 트래블 프레스 소재필 발행인이 지금 업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또 이번에도 좀 한번 그 계속해서 발행을 좀 이어간다는 그런 내용들. 노란풍선이 코로나19 이후 홈쇼핑 통해서 첫 번째 유럽 상품을 런칭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중소관광업체 대상 주요국 언어 번역 서비스 제공된다는 것. 그리고 여행자 보험 바뀌는 내용. 하나투어가 전 임직원 대상 백신 추가 도입한다는 내용. 그리고 서울관광재단이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서 물품 지원한다는 소식 등등등 들어와 있습니다. 6월 7일 월요일자 순서 첫 번째 뉴스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킹닷컴이 2021년 지속가능한 여행 조사 결과 그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고다도 똑같은 트렌드,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여행 트렌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킹닷컴은 한 29,000명 정도, 한국 사람은 여기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됐고, 아고다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는 모든 내용을 전달은 못 해드리고, 굉장히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월요일자 메인 뉴스로 저희가 뽑긴 했는데, 방송으로 전해드릴 만큼 분량이 너무 없을 만큼 많아요. 길어서 그거는 이제 텍스트 뉴스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주요 그 뭐라 그럴까 핵심 내용 이런 건 뭐냐면 그러니까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그 다음에 에너지도 좀 절약하고 친환경, 일회용 플라스틱 좀 안 쓰고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있죠. 호텔에서 사용하는 그 전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에 묵으면서 우리가 외출을 할 때 호텔 자신이 묵고 있는 방에 불들 같은 거 잘 안 끄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또한 굉장히 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의외로 좀 많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실천해 나가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여행을 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좀 담고 있다는 게 공통된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OTA를 지금 쫓아가느니 못하느니 이런 경쟁력 얘기가 많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미 글로벌 OTA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미 그런 부분 이제 따돌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업체들은 지속 가능한 여행, 경영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해요. 이슈 자체.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 워낙 다르지. 예. 우리나라 업체들은 당장 먹고 사는데 좀 급급하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이미 그 글로벌 OTA, 글로벌 업계들은 그런 부분으로 좀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 가능한 여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학계에서 정도만 좀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부분을 좀 쫓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멀어 보이죠. 그죠? 아무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호주관광청 AT 국제관광정보 관련 설명회 참여사들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어요. 설명회가 열렸는데 일단 이번 주부터 진행이 돼요. 이틀 동안 진행이 온라인이 되고 한국 업체들 대상으로 이제 어떻게 좀 접속을 해야 되고 이런 간단한 설명을 했었고 이번에 여행사들한테 받는 등록비 전액 면제고 더 신경을 좀 써준 부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각자 어디에서 온라인으로 접촉해서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주위가 좀 시끄럽고 좀 공간 여력이 없는 분들은 호주관광청에 이제 문의를 하면 그것도 장소를 좀 섭외를 해준대요. 물론 이제 등록을 한 업체 대상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점심 제공을 위해서 한 2만 원 상당의 음식 배달 쿠폰 같은 것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호주 AT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매우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제 서로가 이제 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홍콩 현지에서도 우리 이제 호주관광청 본청 관계자, 또 이제 퀸즐랜드 관광청 관계자, 빅토리아주 그다음에 어디죠? NSW 요거 이제 현지의 관계자들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온 거를 이제 우리 설명할 때 좀 틀어주셨고, 그 중에서 저희가 호주관광청으로 받은 영상 자료 중에 호주관광청 관계자의 영상을 인사말, 한국 시장 대상으로 인사말 영상한 거를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m Andrew Hogg, the Executive General Manager of Eastern Markets and Aviation at Tourism Australia. And on behalf of Tourism Australia, I'm very excited to welcome you all to ATE 21. In the past, we've hosted this event in person by inviting you to Australia to experience all the great things that Australia has to offer. But this year, it'll be a hybrid event, so I regret that we can't meet each of you in person. Nevertheless, we hope you can learn a lot about Australia and what the offerings are for the Korean travellers, especially after the COVID-19 pandemic. Since South Korea is such an important market for Australia, I often visit Korea and meet with our many travel agent and aviation partners. And whenever I meet the Korean travel agents and all our partners, you've showed me such great passion and understanding of Australia and the great endeavours that you go to promote Australia, which I deeply appreciate. Personally, I love coming to Korea and I love to enjoy a Korean barbecue when I'm there. And I look forward to visiting Seoul to once again share those great memories with you. But equally, and more importantly, I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to Australia so we can share a barbecue with you in the near future and when it's safe to do so.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ATE 21. After the days of business meetings, there will be a networking dinner event at a beautiful rooftop bar, so I hope that you'll find all the meetings and events informative, productive and fun as well. 감사합니다,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네, 자, 영상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끝나면 아마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행사가 현지에서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국제관광박람회가 24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자, 근데 코트파에서 여는 요 박람회가 매년 열리는데 요 박람회를 지난 한 30년 동안 현장에서 오프라인 신문으로 행사 기간 내내 발행을 해오던 우리나라의 여행 관련한 미디어로서는 최초죠. 한 41년 된 트래블 프레스가 올해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을 갖고 이번에도 발행을 하기로 우리 소재필 발행인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블로이드판 국문과 영문으로 나올 건데 요 나흘 동안 계속 현장에서 배포가 됩니다. 소재필 트래블 프레스 발행인은요, 코로나19 사태로 열악해진 업계 사정으로 광고 유치가 좀 부진했대요. 왜냐하면 찍어내는데 아무래도 광고가 많이 좀 수주가 돼야 찍어내는데 무리가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려운 실정이지만 관광 언론의 책임과 사명을 바탕으로 손익에 관계없이 올해도 나흘간 차질 없이 발행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일단 코로나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서 아마 처음 있는 오프라인의
대대적인 행사고 아마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 끼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관광청이 됐든 여행사가 됐든 항공사가 됐든 앞으로 뭐 이제 광고 프로모션 활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오프라인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기회잖아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현장에 방문하는 방문자와 또 현장에 참여 업체들이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이제 뭐 여행지 정보, 컨텐츠, 박람회 주요 일정 행사들 다채로운 정보가 담길 거예요. 그래서 요 트래블 프레스에서 발행하는 그 코트파요 박람회 현장 나흘 동안 그 오프라인 신문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이 돼서 뿌려지는데, 여기에다가 광고를 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여행 관련 미디어의 그 최고 선배, 그러니까 일종의 선배님으로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으로 첫 소비자 B2C, 그러니까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뿌려질 요 매체에 광고를 하는 게,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또 예전만큼 제가 알기로는 광고비를 아마 그 정도 금액의 수주를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첫 번째 소비자 대상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우리 좀 그 형편이 되시는 업체들 조금이라도 좀 광고를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서로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관련한 문의는 여기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면 아마 접촉이 될 줄 압니다. 네. 자, 노란 풍선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홈쇼핑을 통해서 유럽 인기 일정 3선 패키지 상품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방송을 녹화하는 게 6월 6일 지금 오후 한 6시 정도인데, 잠시 후 한 9시 35분부터 CJ 온스타일 채널에서 유럽 인기 일정 3선 패키지 상품을 선보여요. 예. 물론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이미 패키지 그게 방송이 끝났을 수도 있고 그 전일 수도 있는데, 그 이번에 패키지 상품은 이탈리아 일주 7일, 동유럽과 발칸 9일, 스페인 일주 9일 상품이에요. 그래서 노란 풍선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유럽 지역 상품 중에서 3가지를 엄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항공권을 제외한 현지 투어 상품으로 자유로운 항공 선택도 가능하고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별 마일리지 결제 및 특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은 고객이 원하는 지역의 상품을 선택해서 예약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요 그 상품을 이번에 좀 그 노란풍선 차원에서는 아마 코로나19 처음으로 선보인 상품이기 때문에 기대가 높을 줄 알고, 노란풍선은요 한 나흘 뒤에 조만간에 그 플랫폼 OTA 플랫폼이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그 뭐죠 소개, 그러니까 OTA 활용 방법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우리 미디어 대상으로 그 좀 설명회를 합니다. 하고 저희가 갔다 와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엄격한 보상 조건으로 불만이 많았죠. 여행자 보험에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제126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요. 여행 중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 등 관련 보험료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약관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해도요, 여행자 보험 상품 약관이 보상 조건이 좀 엄격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와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저도 사실 요거까진 몰랐어요. 안 당해봐서. 근데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고치겠다는 건데, 요런 불합리한 그 상품 약관 수정하고 치료와 이송비 보장 한도를 상향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 중에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아요. 예, 좋은데 이러면 보험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험료를 올리겠지요. 예, 물론 금융감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상폭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그 부분은 발표를 안 하시는데 실망입니다. 예. 하나투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료를 위해서 전 임직원 대상 백신 유급 휴가 시행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자, 유급 휴가 도입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하나투어 임직원들은 증세와 상관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 날까지 이틀 유급 휴가 지원 받습니다. 백신 종류는 뭐 따지지 않고요. 회차별 2일씩 총 4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고요. 이미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엔 연차를 복구해 준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 한국관광과 말이 꼬여. 마음이 급해서 그래.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국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외국어 관광 안내 표기 개선 사업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좀 영세한 중소사업체 같은 경우는 요 외국어 특히 인바운드 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팜플렛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좀 번역하고 그런 거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이런 것도 다 비용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외국어 전문 인력, 예산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 영세 중소관광업체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외국어 번역, 감수 지원을 통한 관광 인프라 개선 및 한국 관광 이미지 제고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예. 대상 다시 말씀드리면 지자체, 공공기관, 관광업계, 외국인을 접점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 등이고요. 신청 기간은 12월 19일까지예요. 예산이 끝나면 이미 조기에 끝나긴 하지만 대상 언어는 영어 1어, 중국어 번체, 중국어 간체 총 4개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외국어 관광 안내문, 안내 표지, 홍보 간행물 등 번역 감수 등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요. 그 한국관광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더 궁금하신 내용 문의사항은 저희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월요일자이기 때문에 저희 컬럼 준비한 거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컬럼 제목은요. 거지 동량에도 직접과 간접은 없답니다. 좀 오묘하죠. 들어보시면 많이 공감을 하실 줄 압니다. 문득 직접과 간접을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식적 수준으로 이해했던 단어들을요. 가끔 사전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의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직접이라는 단어는요. 중간에 아무것도 끼거나 거치지 않고 바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요. 간접은요. 바로 대하지 않고 중간에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 연락되거나 영향이 미치는 관계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례없는 여당과 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는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행정부를 대상으로 거친 언어를 쏟아내면서까지 국민의, 아니 소상공인들의 편을 들어주었던 그들이었죠. 민주주의의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며칠 전까지만 그랬습니다. 그토록 소상공인 편인 척을 하더만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손실보상법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여행업에 대한 인식은 더 비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고위 인사의 입에서는요, 여행업을 간접 피해 업종으로 분류하면서 불쌍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은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들이 직접과 간접을 분류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부로부터 집합 금지 업종 또는 영업 제한 업종으로 지정이
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기준과 프레임을 자신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 프레임으로 지원을 해주냐 마냐를 결정하고 있는 꼴이죠. 우리 모두는 속았습니다. 여행업의 손실보상법 적용 여부는 언감생심이며 이젠 피해보상 액수를 얼마로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직접이냐 간접이냐가 가장 중요한 때는요, 오로지 당구 칠 때 외에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의 거린에게 동냥을 할 때도 직접 동냥이냐 간접 동냥이냐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길거리의 거린보다도 더 하찮게 보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언행 불일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오늘자 소식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